그 무료 특강을 통해서 매니저님을 처음 뵀었고, 처음에 이제 본인을 대부업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난 경매하러왔는데 대부업자한테 이 경매 강의를 듣고 있지? 그래서 저는 튀었어요. 튀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오게 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순간 멍 때렸어. 반갑습니다. 재경사 매니저 등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경사 부매니저 희망퇴 직자입니다. 매니저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은 엄지발가락이랄까요? 오른팔이 되고 싶은 엄지발가락이요? 그럼 내가 뭐가 돼, 계속. 근데 원체 똑순이야, 똑순이. 좋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하게 된 배경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야흐로 2021년부터 부동산이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부동산 저기도 부동산 하니까 나도 부동산 한번 해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부동산 경매라는 걸 알게 됐고, 모르니까 이제 배워야겠죠. 커뮤니티들을 찾다가 재경사를 찾게 됐죠. 처음부터 유료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료 특강을 해주고 있으셨었거든요. 그 무료 특강을 통해서 매니저님을 처음 뵀었고, 처음에 이제 본인을 대부업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난 경매하러 왔는데 대부업자한테 이 경매 강의를 듣고 있지? 그래서 저는 튀었어요. 튀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오게 됐죠. 수왕이가 13년지기 친구인데 여기 나쁜 곳 같진 않다. 그래서 저를 다시 이끌어가지고 같이 경매 무료 특강도 듣고 정규 강의도 듣고 하면서 첫 입찰에 첫 낙찰을 받았어요. 온 지 한 2, 3개월 만에.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확실히 생겼고,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좋으신 분 같아서 계속 재경사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MPL, GPL 하고 계시면서 경매 무료 특강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하고 있진 않고, 재경사의 특성상 모집이 잘 안 되니까 무료로 많이 열심히 하긴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규모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함께한 멤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 또 매니저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옆에서 배우고 싶고 그렇게 됐죠. 두 분은 지금 전업 투자자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전업 투자자의 일상을 많이들 궁금해하잖아요. 나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 돈이 막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전업 투자자들 어떤 일상 보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업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노동의 양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수익을 많이 보겠다는 그만큼 많은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지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재택으로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편견일 수 있는데, 전업 투자가 출퇴근이 없을 것 같고 필라테스 하면서 본인 생활을 유지할 것 같은데 더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려고 해요.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처지고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출근을 해서 업무들을 만들려고 하죠.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내가 한 만큼의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업무일지도 써요. 업무일지를 써서 해야 될 일, 했던 일, 해야 될 일 등등등을 정리하고 있고, 요즘은 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팠어요.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느라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업 투자자는 어떤 일을 해요? 주 업무는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취급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것들이 일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담보가치의 평가. 이게 주 업무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들이 통상 하루 일과예요. 경매 전업 투자하고 대부업으로 전업 투자하는 사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투자자냐 GPL 투자자냐, 저는 구분 짓고 싶진 않아요. GPL 투자를 한다? 경매 투자는 안 한다?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GPL 투자나 MPL 투자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경매로 상가도 하나 또 낙찰을 받았고, 병행을 하는 거지 경매 투자자, MPL 투자자 이렇게 구분 짓진 않고 수익이 되는 포지션으로 가는 게 전업 투자자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태자님은 GPL이랑 MPL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GPL 투자 사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성에 있는 아파트 적은 금액으로 대출 요청이 들어와서 2천만 원 정도 채권이 갖고 있고 30만 원씩 또 따박따박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MPL 채권으로는 저희가 현재 2개를 갖고 있는데, 이 MPL 채권 중에 하나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거래 사례나 수요들이 좀 있는 편이고, MPL 채권이다 보니까 현재도 연체이자가 계속 쌓여져 있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2억 5천만 원 채권을 저희가 사오면서 2억 질권 대출을 받아서 7천만 원 정도 현금이 묶여 있는데 매달 290만 원 이자 수익이 쌓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50% 정도의 수익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경매 넘기신 거예요? 경매가 들어가 있는 채권을 저희가 이전을 해온 거고,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5, 6월쯤에는 경매가 집행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MPL 물건 최근에 또 매입을 해왔거든요.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20평대 빌라예요.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빌라라 시세가 확실하진 않았어요. 감정평가를 보니까 한 3억 4천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채권 회수를 하려면 한 2억 5천에는 낙찰이 되면 되거든요. 실제 시사가 한 2억 한 8, 9천 정도 인근 낙찰가를 보니까
한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빌라지만 안정적으로 채권 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매입을 했던 채권이고 1억 9천 정도 NPL 채권을 이전해왔는데 1억 4,500 채권 대출을 받았어요. 매달 226만 원씩 이자가 쌓여가는 거고 5천만 원 정도 현금이 묶여서 한 54%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채권 자체도 대출이 나갔던 물건이고 가치 평가라든가 시세 조사라든가 모든 게 다 선행이 돼 있었던 상황이라서 부실이 됐을 당시에는 절차대로 밟아간 거죠. GPL사에서 대출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대출 이자를 안 내요 했을 때 NPL사로 넘기는 건가요? 그렇죠. GPL 수강생분이 받았던 물건인데 NPL사가 이전을 해가신 그렇죠. 케이스? 그러니까 GPL사도 우리 수강생분들이고 NPL사도 우리 수강생분들. 물론 GPL사도 경매를 넣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GPL사들은 질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 NPL사들만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현금이 묶여 있는 것보다 NPL사에게 이전을 하고 질권 대출을 받고 경매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GPL사들은 못 받은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다 원금이랑 그 이자까지 주고 채권을 이전해옵니다. 아 실제로 대출 이자랑 원금까지 주고 이전해 오신 거예요? 한 번도 저희 멤버들 거는 할인해서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GPL, NPL 다 해보셨으니까 장단점, 차이점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NPL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 5억 요건이 된다면 저는 NPL을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NPL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화, 질권 대출을 받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겠죠. 내가 들어가는 현금 대비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너무나 뚜렷하게 있는데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보면 채권을 분석할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기반이 되어 있어야 NPL 채권을 취급하는데 큰 문제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GPL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단점이 없죠. 금융월세 받는데 단점이 뭐가 있겠어요. 채권이 부실이 됐을 때 NPL사들이 매입을 해가니까 큰 리스크나 단점 같은 건 저는 딱히 없다고 보고 있어요. GPL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부수입이 조금 필요한 직장인분들, NPL은 직장인분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살금살금 전업투자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NPL 전업투자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GPL이라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15%도 진짜 개사기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5%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을지도?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수강생분들은 만족하세요? 시작하신 분들은 6개월, 1년 정도 받다가 조금 더 받고 싶은데 그러면 다음 선택지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잖아요. 그랬을 때 NPL이라는 다음 스텝이 있으니 NPL로 다 넘어오시려고 하죠. 총무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대부사 진짜 많더라고요. 다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자본금이 많으면 GPL만 해도 너무 안정적이죠. 10억 있으면 GPL만 돌려도 엄청 짭짤한 수입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다 돈이 그만큼 없고 그만큼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NPL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또 GPL 정규 강의 1기가 마무리가 되고 사업자들 다 내셔서 지금 투자를 바로 앞두고 계신데 2기 준비, 정규 강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 GPL 정규 강의는 소수로 진행되고 있고요. 소수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고 정규 강의 끝나고 나서 스터디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유지되고 있고 강의로 시작해서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좋은 정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설립하고도 투자가 안 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나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100%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고액이다 보니까 확실한 게 진짜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1기에 가족 친지를 다 넣어놨거든요. 1기가 가장 혜택이 클 것 같아가지고 2기 준비하시는 마음이 어떠신지. 빠른 피드백이 가장 멤버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드백은 제일 먼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규 강의 끝나고도 정규 스터디를 통해서 채권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